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현금 생활 이야기를 어,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환경이 일반적이지 않고 좀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반적으로 하시는 현금 생활이랑은 조금 다를 것 같고요. 당분간은 현금 생활의 장점을 활용해서 저만의 현금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저랑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제가 하는 방법들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신다면. 그래서 일단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스케치북을 가지고 왔고요. 다들 이제 아이패드로 하시던데 현금 생활 영상 찍으려고 이제 살 수는 없으니까 시작부터 이 스케치북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상황은 저는 카드를 쓰고 있어요. 신용카드를 쓰고 있고, 일단 저는 30대 여성이고요. 결혼을 했고 자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장인이 아니라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음식업을 하고 있고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이제 관리해야 되는 게 크게 가게에 그리고 집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출금 계좌, 은행 계좌는 농협은행이랑 우리은행 계좌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현금 생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저거 내 상황에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관심을 갖고 한 4월 둘째 주 때부터 계속 알아보기 시작했었는데요. 그전에도 계속 가계부는 쓰려고 하고 지출을 줄여보려고 노력은 하긴 했었어요. 근데 잘 되진 않았지만 워낙 사는 걸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전에 지금 현금 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조금 나눠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게에서 크게 홀 손님이 있고 배달 어플로 이제 주문하시는 손님이 있어요. 배달 어플은 배달의 민족 그 배민 하나만 씁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홀에서 이제 홀에서 카드 결제하시는 손님들 있잖아요. 뭐 우리은행, 우리카드, 뭐 농협카드, 뭐 삼성카드 이렇게 카드로 결제하시는 홀 고객님이 결제하시는 금액은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이 되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배달 어플을 통해서 이제 결제해서 정산받는 금액은 농협은행으로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농협은행에서 이제 자동 출금되는 것들이 이제 가게에 필요한 것들을 거의 다 농협은행에서 처리를 해요. 이제 자동으로 이체되는 거죠. 가게에서 뭐 발주 넣을 때라든지 배달을 이용하기 때문에 퀵 배달 요금, 퀵 업체한테 줘야 되는 그런 퀵 요금이랑 이제 가게 이제 본사에서 이제 발주받는 거 외에 가게에 필요한 물건들, 뭐 음료나 뭐 키친타월이라든지 식용유라든지 이렇게 부수적으로 가게에 필요한 지출들도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신한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자 카드예요. 이 신한카드 출금 은행도 농협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게 관련해서 제가
지출하고 사고 팔고 하는 돈들은 다 이제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뭐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뭐 제 개인적인으로 나가는 뭐 보험, 뭐 통신비, 뭐, 뭐 개인적으로 제가 쓰는 카드 값들, 그리고 제가 가게랑 상관없이 사용하고 있는 대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우리은행에서 빠져나갑니다. 제 개인적인 지출 용도는 다 우리은행에 연결돼 있어요. 제가 쓰는 이 카드들이나 이렇게 사적으로 쓰는 카드들, 이런 거는 다 우리은행 계좌에서 출금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있는 게 있는데, 그 가계대출 받은 게 있어요. 집 담보로 가게를 내려고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요거는 가계에 해당되는 대출이라서 이것도 농협은행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 이제 하나 더, 저는 신랑이 있잖아요. 제가 가게 수입이랑 지출도 관리를 해야 되고, 집도 지출도 관리해야 되고, 또 신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신랑한테 돈을 다 받아서 오빠 필요한 용돈 얼마 주고, 뭐 오빠 보험료 내야 되는 것도 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가게 운영을 하면서 제가 신경 쓰고 챙겨야 되는 게 너무 많고 버겁기도 하고, 제 스스로 이제 지출이나 이제 살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 부분은 신랑한테 넘겨줬습니다. 신랑은 뭐 자기 용돈, 뭐 신랑은 이제 밖에서 밥을 사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식비라든지 뭐 주유비, 신랑도 보험이 있을 거고, 통신비라든지 신랑 앞으로 나가는 것들은 다 신랑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서 필요한 금액이 뭐 얼마 정도다 뭐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런 것까지 제가 갖고 싶진 않고, 신랑이 버는 돈에서 무조건 150만 원씩 저한테 달라고 했어요. 그냥 여기서 많이 벌어서 오바되는 것들 너가 쓰던지 모으던지 관심 없고, 나한테는 고정적으로 150만 원을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신랑도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 게 아니고 자영업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개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아요. 저도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고 신랑도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래서 저는 이제 플러스 150만 원 이 수입에 대해서 일단은 관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 뭐 가게에서 주문 넣고 돈 쓰고 하는 것까지 다 관리하고, 집에서 자동으로 나가는 관리비 얼마 정해놓고, 뭐 식비 얼마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조금 버겁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받아쓰기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대출이랑 뭐 카드 대출들, 이런 대출이 현재 1억입니다. 1억. 카드 대출 금액이 1억이 된 상황이에요. 제가 이 현금 생활 진짜 이렇게 흥청망청 살면 안 되겠다라고 다짐한 이유가,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자영업 지금 가게를 낸 지 딱 1년이 됐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가게세를 월세 다달이 내는 게 아니라 1년마다 내요. 1년치를 한 번에 냅니다. 근데 제가 생전 한 푼 모아둔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쓰고 사느라 꽤 많이 직장을 다녔을 때보다 꽤 많이 벌었는데 그걸 다 쓴 거죠. 그래서 1년치 이 가게세를 낼 때 돈이 부족해서 친언니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친구도 물론이고 가족한테 돈을 빌려본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타라고 하죠. 진짜 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 현타가 오더라고요. 진짜 우울할 만큼 한심스럽고 창피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각오가 생겼고요. 그러기에는 지금 이미 저질러 놓은 카드 값들이랑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마이너스이니까 1억이라는 빚이 있잖아요. 카드 값도 나가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일단 3개월 동안은 제가 이제 모아야 되는 지출 있잖아요. 반드시 써야 될 돈. 그러니까 관리비나 뭐 발주, 퀵 이런 것처럼 뭐 보험, 통신비 이런 것처럼 매달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돌아오는 일정이 있잖아요. 생일이라든지 돈 없다고 엄마 생일 안 챙기고 이러면 진짜 좀 자괴감이 들 것 같아서 그렇게 반드시 써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돈을 모으기로 했어요. 뭐 생일이라든지 그 문제의 가게세 그리고 뭐 이제 비상금, 명절, 휴가 때 되면 쉬고 쉴 수는 있는데 이제 제가 자영업자고 혼자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뭐 며칠 쉴 수 있거든요. 근데 어딜 놀러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아니 카드 쓰면 되는데 이게 부담되는 거죠. 어차피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그래서 그런 휴가 때 못 쓰는 여행비 뭐 이런 것들을 좀 모아보기로 했어요. 신랑이 주는 돈과 여기서 아껴서. 근데 일단 지금 조금 막막한 상황인 건 카드값도 나가야 되고 이미 받아놓은 대출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5천만 원은 가계 대출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뭐 제 입장에서는 뭔 일이 있었어요. 항상 제가 변을 하자면 제가 무슨 명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마사지를 받는다든지 제 개인을 위해서 사치하는 거는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뭐 옷에 관심이 많고 막 패셔니스타라 가지고 뭐 비싼 옷이나 뭐 그런 거에 뭐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니고 진짜 뭐 3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써서 날아가는 돈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맨날 왜 돈이 없지? 라고 하면 뭐 딱히 한 게 없어. 한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가계부 쓰거나 이럴 때 아낄 곳을 찾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현금 생활을 계획하고 나니까 오히려 저처럼 뭐 과도하게 들어가는 곳이 없었던 사람은 진짜 막 흐지부지 돈을 썼다는 말이잖아요. 필요 없는 것들 좋아 보여서 있으면 쓸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작은 돈들을 써서 이 사태가 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돈들을 잡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3개월 동안은
안 쓰기 작전이에요. 진짜 뭐 생필품이라든지, 저 그래도 용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돈이라든지 식비 이런 거는 따로 정하지 않을 건데, 그 이유는 제가 음식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가게에서 먹는 경우가 많고, 신랑은 뭐 이제 밖에서 이제 먹는 경우도 많아서 외식비라고 이제 명칭은 해놓긴 하겠지만 이게 금액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필수적으로 드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안 쓰려고 합니다. 일단 안 쓰기 작전이에요. 3개월 동안. 근데 3개월 동안은 아마 제가 똑같다라고 느낄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면 카드가 진짜 무서운 게 할부를 하잖아요. 할부를 최대 3개월에서 6개월 긁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정체기라고 생각을 하고, 6개월이 됐을 때는 이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월 26일인데요. 오늘 이제 4월 달부터 준비를 하긴 했지만 이제 당장에 현금도 없었고, 근데 신랑도 이제 계속 가게 일을 도와주다가 이렇게 자립한 게 4월 1일부터거든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요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떤 목록으로 어떤 걸 모을 거고 계획이 뭔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바인더를 2개 만들었어요. 이거는 쿠팡에서 이제 현금 생활 하려고 샀고, 이제 현금 생활 시작하면서 최소한으로 진짜 안 사야지 했지만 그래도 산 게 몇 개 있긴 있거든요. 한 5만원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이제 목적 저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게세가 월 45만원에 1년에서 540만원이에요. 그 바로 한 블럭만 내려가도 150, 200 이러는데 되게 싸게 잘 구했거든요. 위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한 달 45만원에서 540만원이고, 이게 지금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이거는 영상을 찍는 오늘 계획이 변동됐어요. 그럼 저는 이제 직장인처럼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요일별로 나누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나누는 것도 의미가 없고 바빠요. 바쁜데 이걸 또 숙제처럼 그렇게 돼버릴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4월부터 제가 준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4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4월 1일부터 하면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까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조금 애매해서 저는 그냥 1일, 1일, 11일, 21일 이렇게 3등분해서 매달 관리하려고 합니다. 1일부터 10일까지, 11일부터 20일까지, 21일부터 30일 혹은 31일까지 이렇게 3등분해서 매번 1일이 되는 날에 관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또 잘못 썼다. 이 가게세 540만원 모으는 저축을 하나 만들 거고, 얘는 이제 가게에 홀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 현금으로 계산하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 손님들이 현금으로 주시는 것들을 우선으로 모아볼 생각이고, 현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지 최근 부쩍 현금으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포스에서 계산하는 현금을 우선으로 할 생각이고, 모자르는 거는 이제 계좌에서 출금을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요거를 모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행비를 날마다 10만원씩 모을 거예요. 그리고 비상금, 이제 경조사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뭐 차나 뭐 이런 게 고장나서 수리비가 필요하다든지를 예비해서 20만원씩 모을 겁니다. 비상금이 조금 적다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당장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한 달에 최소 20만원은 모아보자 라고 정했고요. 이거는 이제 한 6개월 지나서 현금이 조금 여유로워지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거는 대출 갚기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대출들을 정리를 했어요. 일단 언니한테 모자른 돈 300만원을 빌렸는데, 제가 언니한테 진짜 옛날에 100만원 빌려준 적이 있는데 아직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갚을 때 그 100만원 빼고 200만원만 갚을게 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200만원이라고 적었고, 삼성카드 대출로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다른 카드들도 막 쓰고 있고 여기저기 막 대출이 분산돼 있었어요, 소액으로. 근데 이게 이제 납입해야 되는 날이 이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대출을 이제 빌렸으면. 근데 소액으로 빌렸는데 이게 여러 개다 보니까 매달 나가는 돈이 너무 큰 거예요, 합쳐지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어차피 계속 쓸 카드로 삼성카드를 가지고 있을 거라서 삼성카드에서 장기대출로 이자가 비싼 건 알지만 눈에 보이고 이제 모아져 있는 게 제가 상납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제 몰빵을 해서 이제 금액이 다 이렇게 나눠졌고요. 일단 요 1600만원 요게 제일 큰데, 이거는 5월 25일부터는 이제 원금도 같이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월 60만원씩 또 추가로 지출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잔액 계좌에 돈이 남으면 좋겠지만 남지 않을 상황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 대출 갚기 바인더를 하나 만들 예정이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지퍼백은 이 다이어리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다이어리 속지랑 볼펜도 삼색펜 같은 거 하나 같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잘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잉크도 너무 흐리멍텅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바인더를 만들었고, 이렇게 가게세 해서 토탈 이제 보여드리면, 가게세에서 여기에 토탈 450만원이 모이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4월 1일에 제가 가게세를 내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 시작을 해야 돼서 4월달 거는 이렇게 다 채워놨습니다. 현금 생활은 5월달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실제 돈으로 45만원을 넣어놨고, 한 개당 150K 15만원짜리예요. 그래서 3개. 여기 있네요. 여행비. 아직 적어놓진 않았는데 여행비 바인더를 만들었고, 여기는 비상금, 아까 설명드린 대출 갚기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벤트 지출, 이제 돌아오는 생일들, 제가 챙겨야 되는 사람들, 챙기고 싶은 사람들, 이런 걸 적어놨고요. 일단 제 생일에 이렇게 아끼고 아끼는데 생일날
이라도 갖고 싶은 거 하나 마음껏 사자. 하나가 아니더라도 짜잘한 그 쇼핑들이라도 마음껏 하자 해가지고 월에 3만 원씩 모아볼 예정이고, 그러면 1년으로 계산했을 때 한 36만 원 정도? 1년에 36만 원 적으면 적었지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여보도 공평하게 3만 원. 그리고 우리 기념일에는 이제 신랑이랑 집에서 이제 얼굴 볼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이제 자영업을 하면서 너무 진짜 일이 많고 힘들어서 둘 다 바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념일 때는 진짜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자 해서 5만 원씩. 그리고 엄마 생일에는 그래도 용돈도 드리고 이제 선물도 간단한 거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6만 원씩. 언니 생일에 2만 원, 형부 생일에 1만 원, 아버님 생일에 6만 원, 어머님 생일에 2만 원. 어머니 생일에 2만 원인 거는 어머니가 이제 생일 챙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제 어머니 생일에 이제 어머니의 어머니 이제 기일이랑 겹치기도 하고, 어머님이 생일 챙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그때 말씀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따로 선물이나 용돈 드리려고 좀 그래도 소액을 모아보려고 하고, 명절, 설날이랑 추석 그래서 월 10만 원씩 이제 양쪽 부모님한테 용돈은 20만 원씩 드리고, 이제 뭐 과일이라든지 들고 갈 선물 사는 돈 해서 10만 원, 10만 원 정도 잡고 해서 각 명절에 60만 원씩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6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원래는 좀 장사 잘 되면은 막 50만 원씩도 드리고 이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금 아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 생일, 제가 이제 고정적으로 챙기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갑자기 좀 친해진 사람이나 좀 이제 갑자기 생일이란 걸 알게 돼서 챙겨야 되거나, 아니면 뭐 아기를 낳았다거나 이렇게 축하할 일이 생길 때 쓰려고 2만 원씩 예비비를 모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번 달부터 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현금이 이만큼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인더 속지는 따로 안 사고, 제가 이제 다꾸라고 해가지고 다이어리 꾸미기라는 취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스티커 바인더가 따로 막 여러 개 있어요. 거기에 이제 속지인데, 원래는 이 속지가 그 A6 와이드라고 해가지고 이 속지 크기가 하나 더 붙어있는 속지거든요. 근데 여분이 많아가지고 이걸 반 잘랐어요. 자르면 여기 아무래도 위로 넣는 것보다 옆으로 넣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잘라서 옆에 공간을 만들고, 양면 속지라 가지고 이렇게 두 면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보드를 넣고 뒤에 돈을 넣으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잘랐고, 위에가 원래 뚫려 있는데 막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해 보여서 갖고 있는 마스킹 테이프랑 스티커들로 이렇게 꾸민 거거든요. 이거를 굳이 막 사가지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끼자고 하는 상금 생활인데 이거를 막 취미로 활용해서 이게 재밌고 이렇게 막 뭐 체크하고 표시하고 이런 자체가 재밌어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속지 사고 막 예쁜 속지들 사고 이런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처럼 이제 아끼고 이제 돈을 모으려는 목적으로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일단 이런 데에 과도한 지출을 하지 마시고 있는 것들로 활용해서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이건 안 사면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거는 사야죠. 일단 잘 먹고 잘 살자고 시작하는 건데,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그렇다면 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예쁜데, 예뻐서 사고 싶은데, 나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단순한 마음이라면 있는 것들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찾아본 방법들로는 이제 L자 홀더 있잖아요. 다이소에서 1,000원에 한 10개 정도 들어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잘라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진짜 제일 쉬운 방법은 편지 봉투 있어요. 저는 그것도 이제 몇 개 만들어서 활용해 볼 생각인데, 편지 봉투 활용해서 그냥 구멍만 뚫어서 여기 꽂으면 되거든요. 어차피 돈 봉투라서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쉽게 활용하시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네, 아무튼 저는 입는 바인더 속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꾸몄고, 제 생일, 여보 생일, 우리 기념일, 엄마, 그리고 언니, 형부, 여기는 아버님, 어머님, 여기는 명절.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명절이라고 써 있습니다. 명절, 그리고 그 외 바인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는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끼워 놨습니다. 얘네들은 다 이제 제 진짜 돈으로 여기 채워넣을 생각이고요. 달에 목표를 잡고 있지만 못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채우는 쪽으로 해볼 거고, 그리고 여기 다른 바인더는 이런 키링 이런 것도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스티커 이런 거에 돈을 좀 꽤 많이 썼거든요. 유튜브도 안 하면서 일반인 치고는 돈을 꽤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다 있는 거 산 게 아닙니다. 아무튼 여기에는 이제 목적 지출에서 제가 이제 한 달을 살면서 이거는 꼭 써야 되는 돈, 일단 제 용돈 뭐 품위 유지비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뭐 양말이라든지 뭐 속옷이라든지 미용실을 간다든지, 진짜 제가 막 거지꼴로 살게 막 거지처럼 막 그렇게 끼들지하게 살 게 아니라면 꼭 사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막 옷이 다 빵꾸 났는데 입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렇게 최소한의 품위 유지랑 제 최소한의 취미, 지금은 제 유일한 취미는 탁구밖에 남진 않았는데 그런 거에 쓸 용돈으로 20만 원을 정했습니다. 제가 가게에 있는 시간이 많고 거의 일하고 집에 오고 일하고 집에 오고, 제가 모임 같은 것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행이라면 크게 돈을 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20만 원 정했고, 생필품은 이제 거의 제가 온라인 쇼핑으로 하는데 10만 원을 정했습니다. 아침 10시 오픈이고 8시에 지금 마감인데 8시 마감을 8시 마감으로 바꾼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래도 이제 가게 마감하고 청소하고 하면 집에 오면 거의 10시거든요. 아침에도 오픈 준비하고 이러면 9시부터 출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마트나 이제 장을 보러 다닐 시간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휴일에도 쉬느라 바쁘고, 그래서 거의 생필품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생필품 금액을 10만 원으로 잡은 이유는 좀 적다고 저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제가 크게 돈 쓰는 거 없이 짜잘하게 사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뭐 휴지가 필요해. 그러면 휴지를 한 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쓰는 거. 저는 항상 어차피 쓸 거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휴지도 뭐 한 3달은 쓰겠어. 물티슈 하나만 못 고르겠어. 이것도 좀 괜찮아 보이고 저것도 괜찮아 보이네. 다 사.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샴푸, 뭐 바디워시 다 마찬가지예요.
쓰다가 없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보다가 좋아 보이거나 괜찮을 것 같으면 어차피 쓰는 거니까 라면서 이제 많이 사고, 또 쓰니까 좋아 이러면 엄마도 주고 뭐 누구 놀러 오면 주고 막 이렇게 좀 주는 걸 좋아했어요. 이래가지고 집에 아직 생필품은 여유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분간은 10만 원으로 정할 예정이고, 외식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식비에 돈을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오빠가 밖에서 밥을 안 먹고 왔는데 저도 가게에서 뭐 따로 만들어 오거나 한 게 없다. 그래서 배가 고프다. 그러면 오랜만에 뭐 치킨이나 하나 시켜 먹을까? 오랜만에 같이 뭐 오랜만에 뭐 땡기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들 때 이제 쓰려고 외식비 10만 원을 정했습니다. 10만 원도 꽤 적긴 한데 오빠가 먹고 싶으면 오빠 돈으로 사 이러려고요. 아무튼 그리고 초코바니, 이거는 저희 강아지들인데 제가 직접 키우는 건 아니고 엄마가 키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키우던 아이들이거든요. 집을 비우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이제 집에 엄마가 이제 혼자 되시면서 초코바니를 엄마한테 맡겼어요. 맡기게 됐어요. 이제 거의 결혼할 때부터니까 신랑이랑 저랑 같이 키우던 강아지인데 거의 저희가 6년 정도 키우다가 이제 엄마가 키우고 있는데, 엄마가 키운 지도 이제 한 4년 정도? 엄마가 키우는 지도 이제 한 4년 정도 됐는데, 초코바니 사료라든지 배변 패드, 뭐 샴푸라든지 뭐 미용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제가 집으로 보내고 있어요. 엄마 돈으로 부담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미용은 엄마 집이 좀 시골이다 보니까 막 산 있고 이제 산골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용을 맡기거나 이러려면 시내로 한참을 가야 돼요. 그래서 거의 엄마가 이제 저희 집 놀러 오거나 이럴 때 미리 예약을 해서 이제 미용을 맡기는 편이고, 그게 이제 엄마가 오실 시간이 안 되거나 이러면 이제 그 한 번씩 이제 시간 내서 엄마가 이제 맡기고 이럴 때는 이제 엄마 돈으로 하시지만, 제가 집에 가서 이제 직접 밀고 이럴 때도 있어요. 직접 비용 시켜주고. 그래서 15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고, 저금통은 제 용돈을 쓰고 제가 달에 20만 원이라는 돈을 해서 또 아껴가지고 돈이 남으면 또 이제 집에 안 쓰는 물건들도 많기 때문에 하나씩 당근마켓에 내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돈들은 이 저금통에 모을 생각입니다. 이 저금통은 어떤 용도로 쓸지는 아직 못 정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1부터 4까지는 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를 이용할 생각이고, 현금으로 직접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페이크 머니를 활용할 겁니다. 페이크 머니도 제가 구매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페이크 머니를 넣어놨어요. 진짜 돈이랑 너무 유사해서 헷갈릴 것 같아서 일부러 얼굴이 없는 걸 골랐습니다. 그래서 제 용돈 20만원 넣어놨고, 생필품도 20만원. 그래서 카드로 결제하면 그 돈만큼 여기서 빼는 거죠. 생필품 10만원, 외식비 10만원, 초코바니 15만원, 그리고 저금통, 이거는 뭐 여기서 플러스 된 금액이 있을 거고 여기서 제가 또 쓴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쓰려고 이것도 하나 넣어놨습니다. 저금통에는 아직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속지가 아까
이 속지 반 자른 걸로 만든 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스티커 바인더다 보니까 스티커 바인더 속지다 보니까 이렇게 타공 구멍까지 이어져 있어요. 근데 얘는 여기서 잘라낸 거다 보니까 이렇게 타공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L자 홀더 그게 집에 있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붙여서 뒷면이 지저분해서 여기는 마스킹 테이프로 가렸고 이거를 붙여서 이렇게 타공 구멍을 만들었어요. 요것도 그래서 아까 요것도 이 속지도 활용하고 이 잘라낸 속지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여기 공짜로 준 속지를 좀 끼워놨어요. 뭐 써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아직은 현금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라서 뭐 제 계획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말씀드렸고요. 제가 카드를 사용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아직 카드값도 남아있고 할부도 남아있고 이래서인데 제가 쓰고 있는 카드를 설명을 드리면 저는 현대카드가 있고 그러니까 다 신용카드입니다. 신한카드가 있고 삼성카드가 있습니다. 원래는 더 많았어요. 농협카드가 원래 있었거든요. 농협카드는 제가 가계 대출을 집 담보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자 감면되는 게 뭐 0.2%? 이 정도 감면되는 게 농협카드 실적을 맞추면 이제 감면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카드가 늘어나니까 제가 여기서 돈이 없으면 이제 안 쓸 수 있는데 카드가 또 있으니까 여기서도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월 지출이 이 0.2% 혜택 받는 것보다 씀씀이가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가감히 포기를 했고요. 다른 카드 중에서 굳이 이 카드를 포기한 이유는 제가 현실적으로 받는 혜택들이 이 카드가 제일 적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농협카드를 없앴습니다. 농협카드에서 쓴 돈을 없애고 이거를 해지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카드 대출 받아서 이 농협카드 금액 다 없애고 쓴 금액 다 없애고 없앤 거죠. 아무튼 돌아와서 이렇게 3개를 쓰고 있는데 현대카드는 배민 때문에 썼습니다. 배민 현대카드거든요. 배달의 민족. 제가 집에서 밥을 안 해 먹어요. 밥 할 시간도 없고 살림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집에서 그렇게 해 먹을 여유도 없고 해 먹고 치우고 장 보고 이런 게 버리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거의 배달로 시켜 먹었단 말이에요. 집에서. 근데 현대카드로 결제하는 게 뭐 제가 30만원 뭐 결제를 하면 배민 포인트로 한 15,000원? 이거 이상을 더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뭐 배민 포인트로 막 18,000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번 시켜 먹는 게 공짜로 시켜 먹는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카드를 썼고 신한카드는 이제 가게 내면서 새로 생긴 카드인데 사업자 카드입니다. 사업자 카드여서 이제 페이백 되는 금액이나 이런 게 혜택이 일반 신용카드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게에서 필요한 가게 발주나 이제 현금으로 유통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필요한 물품들 사고 이렇게 가게에 필요한 것들 주문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요. 이 삼성카드는 제가 제일 처음으로 만든 성인이 되고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서 제일 오래 쓰고 있는 카드이기도 하고 그냥 편해요. 이 어플 자체도 좀 편한 것 같고 뭐 한도라든지 이런 금액도 제일 크고 이래서 좀 약간 여유 목적으로 만든 건데 여기에 지금 대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없애지도 못하죠. 없앨 생각은 없어요. 요 2개는. 이거는 없앨 생각입니다.
삼성카드 대출이나 이제 뭐 진짜 급하게 뭐 당장에 진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모아둔 돈은 한 톨도 없는데 그런 때를 대비해서 이제 갖고 있으려고 하는 신용카드고, 지금 기타 용도로는 이제 신랑이 필요할 때 쓰는 용도입니다. 아까 신랑이 15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돈은 오빠 낼 거 내고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했는데, 그 돈을 사치스럽게 쓰는 게 아니라 신랑도 매일매일 드는 식비랑 이런 거에 뭐 조금 더 뭐 여유로울 수는 있겠지만 뭐 부족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니면 이제 모임 같은 거라든지 뭐 이제 뭐 돌아가면서 밥을 사는데 계속 얻어먹기만 해서 자기가 한번 뭐 사야 되거나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쓰라고 제가 삼성카드를 줬어요. 그냥 막 흥청만청 네 돈이 내 돈이다 라고 쓰라고 준 건 아니고 필요할 때 비상금처럼 쓰라고 이제 줬습니다. 신랑 앞으로 신용카드를 안 만들고 제 카드를 준 이유는 오빠는 신용카드를 안 써요. 신용카드를 못 만들게 했습니다. 왜냐면 저보다 지출이 좀 충동적인 사람이라서 제가 내역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일일이 확인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제가 뭐 쓰는 돈도 모르게 있다가 카드값 많이 나와가지고 돈을 못 준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감시 목적으로 감시라고 하면 너무 서글프고, 아무튼 신랑 비상금으로 이 카드를 지금 줬고, 이거는 가계 목적으로 쓰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뭐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뭐 배달 시켜 먹는 거 식비라든지 아까 제가 페이크머니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었던 그런 지출들 있죠. 그 지출들을 이 현대카드에서 쓸 생각이에요. 당분간은 이렇게 쓰고, 요거는 이제 현금 생활이 안정되면 없앨 겁니다. 없애고, 이런 지출은 뭐 삼성카드에서 해도 되니까요. 이런 상황이고, 저는 이미 쓴 카드 지출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자동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돈까지는 관리를 못할 것 같고, 대신에 꼭 필요한 목적에 반드시 돌아올 지출에 대비하는 저축 바인더를 만들고, 매달 제가 조절할 수 있는 지출을 조절해서 쓰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카드로 자동으로 막 이제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자동으로 계좌에서 오고 가는, 그게 25일이 마지막이에요. 25일 이후로는 이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게 없거든요. 1일까지. 요 기간 동안에 다음 달 계획을 짜면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켰고요. 오늘 4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제 5월 계획을 짜보면 제가 오늘 이제 포스에 있는 만원짜리 현금이랑 다 가지고 왔어요. 네, 요새 현금으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며칠 모은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제 가게가 이제 한 건물에 이제 전기랑 뭐 물이랑 이런 거 공동 전기랑 수도 요금을 같이 내거든요. 그래서 n분의 1, n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번인 사람이 매달 당번이 정해지는데 이번 달에 제가 당번이었어요. 저희 가게가 당번인 달이라 가지고 이제 6개 가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n빵한 만큼의 돈을 받고
제가 한 번에 자동 이체하고 이런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금이 많이 생겼고,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세보면 지금 5만원짜리 3개 해서 15만원이랑 10,000원짜리가 14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29만원이 있고, 오 6월달에는 계획이 이거랑 동일하니까 그대로 넣어놨고, (29만원밖에) 없는데 29만원밖에 없는데 들어갈 때가 너무 많네요. 일단 지금 필요한 게 여보 생일이 8월이거든요. 그래서 여보 생일에 돈을 넣어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큰일인 게 신랑이 지금 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거의 한 300만원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올해는 안 된다, 1년 모아서 내년 생일에 사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 돈으로 사주는 게 아니고 오빠도 1년 동안 돈을 모으고 저도 제 생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돈들을 모아서 보태서 사자, 살 수 있을 때 사자라고 했거든요. 알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민인 게, 저는 또 갖고 싶은 건 또 사게 하고 싶어서 이거를 조금 조절해 볼까 봐요. 어차피 올해 생일에는 안 되긴 한데 기념일을 4로 바꾸고 제가 조금 적게 쓰겠습니다. 오빠 생일에 5만원을 쓰겠어요. 이렇게. 저의 기념일은 5월 1일인데 기념일은 아마 올해는 그냥 지나가지 싶어요. 이렇게 모아서 사는 재미를 알려줘야 오빠도 이제 좀 신뢰를 갖고 현금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큰 그림으로 오빠 생일에 5만원을 넣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안 넣어도 돼, 여기에는. 5만원을 다 몰빵하는 거는 조금 그런가? 아닙니다. 5만원을 넣겠습니다. 올해. 하고 5만원을 넣고 그냥 저는 여기에 계속 물으려고요. 이제 하다가 돈이 너무 많아져서 여기 안 들어가면 이제 모으는 바인더를 따로 만들던지 일단은 전 여기에 계속 모으려고요. 이게 두툼해지는 거를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거는 10,000원짜리. 그럼 10K 맞죠? 저는 이게 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토탈 금액은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비워둘게요. 전 현금 생활 초보라서. 이거는 분홍색 카트를 칠해주겠습니다. 10K. 이것도 뭐 재사용하시는 분들 있던데 저는 일단은 감이 안 와서 요 세이빙 카드를 샀고,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면 직접 그냥 종이에 그려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재활용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이렇게 달성한 것들 따로 가계부 같은데 모아오면 엄청 뿌듯할 것 같아요. 여기 신랑 바인더에 5만원을 거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이니까 명절이 돌아오잖아요. 추석. 이거는 달에 무조건 채워 넣을 거거든요. 이 금액만큼. 그래서 어차피 지금 고민하는 게 상관없는데, 왜냐면은 계속 현금을 채워 넣을 거예요. 현금이 생길 때마다. 이제 통장에서도 뽑고. 근데 돈이 남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카드값이 나갈 게 많기 때문에. 일단 명절이 급한 것 같으니까 명절에는 50K 한 개에 5만원짜리. 일단 5만원 넣어놓겠습니다. 넣어놓고, 계란 후라이는 노란색인데 노란색이 없네요. 노란색이 없으니까 연두색으로 할게요. 연두색. 잘 안 보이네.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도 5만원. 이게 뭐라고 되게 뿌듯한 거 아세요? 아니다. 저 명절에 그냥 10만원 이번 달 거 미리 채워야겠습니다. 그리고 여행비, 대출갚기, 비상금, 그리고 급한 게 언니 생일이 또 돌아오거든요. 언니 생일에 이거는 10,000원짜리.
언니 생일에 2만원 넣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헷갈릴 것 같아요. 내가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그래서 여기에 날짜를 써줄까요? 이거는 5월이라고. 알아보겠죠? 아까 명절에도 그래야지 이번 달 거를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5월 달 거는 채운 겁니다. 이게 번짐이 좀 있어서 이거 젤펜 아닌 걸로 써야겠어요. 영상이 어떻게 편집될지 모르겠지만 저 지금 말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마탱이 간 것 같아요. 마탱이? 마탱이라는 말이 좀 그러는가? 목소리가 갔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보 생일에 가게세도 비상금에 10만원 넣어놓으려고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지금 4월달부터 시작하고 있긴 하지만 약간 반칙이지만 4월 마지막 주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된 거거든요. 그치만 좀 내 맘대로이긴 하지만 봐주세요. 차차 나아지겠죠? 이거는 50K 5만원. 이거는 5월 안까지 무조건 여기에 이만큼 금액을 채워놔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 칠해버렸다. 어떡하지? 아무 생각이 없었네요. 일단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세 칸을 칠했네. 근데 괜찮아요. 저는 여기에 달을 표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고 적으면 여기는 안 채웠다라고 알겠죠? 적어서 10만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만원 남았는데 2만원은 2만원, 딱 2만원이네. 제 생일도 곧 돌아오거든요. 기념일 넘기고 내 생일에 2만원
제 생일에 넣겠습니다. 일단 나도 중요해. 얘는 이건 5월분. 바르고 넣었어야 됐나? 근데 이렇게 넘겨서 보기 귀찮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해서 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 달에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목록이 몇 개 안 되니까 일단 이렇게 넣을 거고, 돈이 별로 없어서 안 빠질 것 같긴 한데, 클립을 그래도 샀으니까 이것도 샀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스텔 예뻐서 샀어요. 이왕 쓸 거 예쁜 거 쓰고 싶어서 이렇게 꼽아야겠다. 이렇게 꼽아 놓을게요. 여보 거에도 언니 거에도 명절 얘네는 지퍼가 있어서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저의 얼렁뚱땅 우왕좌왕 계획이랑 현금 생활 하려고 준비 중인 거 말씀드렸고, 제 계획이랑 얼마나 달라질지 뭐 잘 될지 반반이에요. 그치만 진짜 쓰려고 정해놓은 금액 내에서 쓰려고 노력을 할 거고, 카드도 이제 하나씩 없앨 거고, 이제 계좌에서 자동으로 오고 가는 돈도 지금은 나가야 되는 돈이 더 많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쥐어짜서 내고 갚고 하면서 플러스가 되길 바래요. 한 가지 더. 지금 제가 카드값이랑 이런 게 우리은행이랑 농협은행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일단 놔둔다고 했는데, 일단 제가 지금 농협 계좌에 얼마 있고 우리은행 계좌에 얼마 있는지 오픈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이제 가게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처럼 매달 고정된 날에 고정된 금액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장사가 잘 되면 많이 버는 거고 장사가 안 되면 적게 버는 거기 때문에 수입이 불규칙해요. 수입만 불규칙한 게 아니고 이제 입금되는 날도 다 다릅니다. 제가 우리은행으로 홀 손님 거는 우리은행으로 오고 배달로 하는 거는 농협으로 이제 돈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들어오는 게 제 카드사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은행, 우리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이렇게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오는 날짜가 다 달라요. 거의 대부분 똑같은데
뭐 우리은행은 거의 대부분 똑같았나? 아무튼 이게 뭐 전날 이제 오늘 결제를 하면 이게 다음날 들어온다든지 다다음날 들어온다든지 이게 이제 하루씩 밀려서 하루나 이틀씩 밀려가지고 정산이 되거든요. 배달도 마찬가지예요. 배민에서 바로 이제 제가 오늘 뭐 30만원 배달을 팔았다. 그렇다고 그 30만원이 오늘 입금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월요일에 번 돈이 뭐 수요일에 들어오고 뭐 목요일에 번 돈이 토요일에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뭐 목금토일 다 뭉쳐서 뭐 화요일에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들어올 돈이 남아있다라는 거는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가게에서 이제 카드로 결제하는 거나 뭐 현금 쓰는 거나 이런 거는 따로 가게 다이어리에 적어놓고 있긴 한데 막 이제 받아쓰기 하는 정도지. 그래도 한 달에 얼마나 썼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받아쓰기 하는 정도지 막 계획을 짜서 이것만 쓸 거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가게에는 특히나 더 그러면 막 아끼려고 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대로 둘 거고, 일단 지금 우리은행에 있는 잔액이랑 동력은행에 있는 잔액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영상을 촬영하고 있네요. 그리고 1일부터 이제 1일, 21일, 31일 이렇게 나눈다고 했는데 이 이유도 1일부터 1일, 11일, 21일이죠. 이렇게 나눈다고 했는데 이 이유도 1일부터 10일 사이에 한 번 돈이 빠져나가고 11일부터 13일 뭐 아무튼 15일까지 기간 동안에 한 번 빠져나가고, 크게 이제 큰 분야로 몽텅이 빠져나가는 게 좀 날짜가 이래요. 1일부터 5일 사이에 좀 큰 몽텅이 한 번 나가고 11일부터 15일 사이에 또 중간 몽텅이 한 번 나가고 또 25일 부근에 또 중간 몽텅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게 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낫다라고 생각해서 판단한 것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나갈 카드가 아까 3개였잖아요. 1일이 현대카드 납입일이에요. 5일이 신한카드 납입일, 25일이 삼성카드 납입일입니다. 이거 자동차 렌탈이거든요. 저 장기 렌탈이라 가지고 이제 4년 정도 탔는데 막 이렇게 나가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요거는 개인 목적으로 쓰니까 우리은행에서 나갈 거고, 요거는 가게 목적으로 쓰니까 신한카드에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5월에 잘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흘러나가는데 우리은행에 현대카드가 나갈 돈이 한 100만원 정도 되고 신한카드가 나갈 게 거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70만원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 합쳐서 이게 합쳐서 거의 한 370? 뭐 다른 거, 뭐 노란우산이라든지 뭐 가게 뭐 방충, 해충 이런 거 잡는 거 세니텍이라고 업체에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뭐 짜잘이 나가면 한 400 정도 지출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은행이랑 농협계좌에 400만원이 없어요. 400만원이 없다는 거. 하지만 오늘도 열심히 했다. 아직 1일까지 정산이 안 된 돈이 있다는 거 해가지고 제가
요 과정을 무사히 헤쳐서 11일에 영상을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 11일에 준비를 하면서 오늘부터 이제 10일까지 현금도 열심히 모으고, 이제 만약에 생필품이라든지 용돈에서 쓴 내역이 있으면 어떻게 썼는지도 적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상세 내역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영상을 중간에 끊고 다시 고정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일단 우리은행 계좌에, 농협계좌에 있는 돈을, 암튼 횡설수설한 영상, 긴 영상 아직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대출이 1억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다는 돈이고 크다면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억이라는 돈이, 저희는 집 대출은 없거든요. 집은 작아고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벌고 열심히 쓰면서 이제 하나씩 지금의 신랑이랑 원룸에서 지금 작아 아파트까지, 지방이고 그래서 싸기는 하지만 대출 없이 집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빚이 1억 있어. 개인 빚은 5천. 일단 요거를 갚는 걸 목적으로 하고, 결국엔 요것도 없애고 요만큼 이상이 재산으로 불어나는 날을 위하여 다짐을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현금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녕.